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소름 돋으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꾼 무시무시한 전염병의 역사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 흑사병부터 우리가 최근 겪었던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이 어떻게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파헤쳐 보자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사회, 경제, 심지어는 문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편하는 강력한 변수였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먼저 14세기 중반 유럽과 아시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최악의 팬데믹 흑사병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상상만 해도 으스스한 이 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페스트균 때문에 발생했어요. 무려 유럽 인구의 30%에서 60%에 해당하는 7,500만 명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이나 재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병에 걸리면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겨서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름마저도 섬뜩하네요. 시체를 검게 물들이고 병자들의 피부에 검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런 시각적인 충격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이름으로 기억되었죠. 이 무서운 흑사병은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평원지대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1343년경 크림반도에 도착했어요. 특히 흑해 연안 도시 카파에서 몽골군에 의해 전파되었고 여기서부터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지중해 해운망을 따라 유럽 전역으로 눈사태처럼 퍼져나갔답니다. 벼룩이 쥐의 피를 빨고 감염된 쥐가 상선에 실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벼룩이 다시 사람을 물어 감염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의 해상무역로는 병원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이 병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중국 서남부 지방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설,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설, 심지어 인도에서 시작되어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었다는 설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작은 벼룩이 당시의 교통망을 타고 전 세계를 연결하며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을 불러왔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은 흑사병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일 겁니다. 흑사병의 증상은 정말 끔찍했어요. 초기에는 고열, 오한, 두통 같은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흉부 통증, 기침, 각혈은 물론 호흡 곤란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목의 림프절이 계란만하게 심지어는 사과만하게 부어오르는 가래토시였죠. 이 가래토스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고 나중에는 터져서 고름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감염된 사람들은 대부분 5일 이내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사신이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현대의학이 없던 시절 이 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의사들은 병의 원인조차 몰라 제대로 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없었고 종종 새 부리 가면을 쓰고 환자를 진찰하는 기괴한 모습으로 기록되기도 했어요. 이 가면 속에는 향기로운 허브를 채워넣어 악취를 막고 병균을 걸러낸다고 믿었다고 하니 당시 사람들의 무지와 절박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흑사병은 단순히 사람들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았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노동력이 너무나도 귀해졌고 남아있는 농업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봉건제의 근간을 흔들고 붕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이제 영주는 더 이상 농노를 함부로 부릴 수 없게 된 거죠. 또 사람이 부족해지자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더 효율적인 경작 방식이나 도구가 필요해졌고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혁명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을 신의 형벌로 여기며 교회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죠. 회개와 금욕주의가 강조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도 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혼란 속에서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와 박해가 증가하는 비극도 일어났답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약자를 희생양 삼으려 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과학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은 없었으니 주로 기도나 금식, 향기로운 방향제를 피우는 등 미신적인 방법에 의존했어요. 병을 막기 위해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는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시도하기도 했죠.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와 그 가족을 집안에 가둔 채 폐쇄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병의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흑사병은 18세기까지 10년에서 20년 간격으로 재발했지만 1352년에서 1353년 사이에 점차 잦아들었어요. 1665년 런던에서 발생한 대역병이 흑사병의 마지막 대규모 창궐로 알려져 있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 흑사병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인류를 위협했지만 14세기와 같은 파괴적인 위력을 다시는 보여주지 못했죠. 자, 이제 시간 여행을 훌쩍 뛰어넘어 21세기로 와볼까요? 우리가 최근 경험했던 코로나19 이야기입니다.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었죠.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원과 인류로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던 기억 다들 생생하실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코로나19는 감염자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되었어요.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물방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옮겨지면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방식이었죠. 또한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오염된 표면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질 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주어야 했어요. 증상은 발열, 기침, 피로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후각이나 미각 상실 등이 있었고, 심하면 폐렴이나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흑사병처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무증상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은 방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내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되었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행과 모임이 제한되면서 많은 산업이 침체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 흑사병 때와는 달리 우리는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불과 1년 만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까지 나오면서 우리는 이 전염병에 맞설 수 있었어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유례없는 협력을 통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mRNA 백신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인류는 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망률은 과거의 전염병들에 비해 훨씬 낮았답니다. WHO는 이 병을 COVID-19라고 명명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번역해서 사용했죠. 이 팬데믹은 또한 보건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전염병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흑사병은 패스트균이 원인이었고 지벼룩을 통해 주로 전파되었지만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원인이었고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었어요. 흑사병은 사망률이 3060%로 매우 높았던 반면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 덕분에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낮았죠. 흑사병은 당시 의료기술로는 진단도 치료도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코로나19는 PCR 검사를 통해 빠르게 진단하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으로 치료 및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도 달랐어요. 흑사병은 봉건제 붕괴나 노동력 부족 같은 큰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코로나19는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의 확산,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었죠. 대응 방식 역시 흑사병 때는 미신적 치료와 격리가 주를 이뤘다면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 등 훨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흑사병이 서구 문명의 중세의 종말을 고하고 르네상스를 가져오는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죠. 두 팬데믹 모두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흑사병이든 코로나19든 이 모든 전염병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과거의 전염병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답니다. 또한 보건과 위생의 중요성,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처럼 역사는 반복되지만 인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발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